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김자진 장군 관련된 8번째 방송입니다. 8번째 방송인데, 자,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 우리, 김자진 역사정립회 사무총장님, 우리 전재진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부로 정말로 8번째 방송인데요. 여러분 반복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장군의 가족이 어떻게 증발되었는가, 증발된 가족은 누구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증발된 가족,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있었던 가족인데 사라졌다는 얘기인지.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원래 예. 있었는데 예. 이 가족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전혀 조명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우선 서일 장군의 만주 입성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서일 장군요. 네네. 예. 서일 장군은 누구시냐면 북로군정서는 총재부와 군사부로 되어 있는데 총재부의 총재이셨습니다. 김자진 장군보다 연세도 5살 우위가 되고요. 예. 서일 장군이. 네, 서일 장군이. 서일 장군께서는 1911년에 두만강을 건넙니다. 현천묵, 네. 동지, 그러니까 서울의 유지의숙을 같이 다닌 현천묵, 나중에 이제 북로군정서의 부총재가 되시는데요. 네. 이분과 같이 두만강을 건너서 봉오동의 고려령 근처로 가십니다. 거기에는 이미 최진동 나중에 이제 장군이 되시는데 최진동 씨가 아주 부호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만나게 되죠. 최진동 씨를 만나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 최진동 씨를 어떻게 만났다는 얘기는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최진동 그렇지만 서일 장군은 대종교죠. 단군 네. 그 사상으로 민족 정신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야 일제를 이길 수 있고 독립을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중국에 가서 우리 동포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세우려는 꿈을 갖고 갑니다. 서일 장군이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최진동 씨를 만나면서 아직 서일 장군은 북쪽으로 더 가야 되는 거예요. 더 가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으로 계속해서 발걸음 옮기려 할 때 최진동 씨가 거기서 편지를 써줍니다. 어디 왕청현에 가면 양지 쪽에 덕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심권과 박승익을 찾으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로 만주고 가는 것이 1911년입니다. 네네. 자, 그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서일 장군은 덕원에 도착하자마자 민족학교를 세웁니다. 명동학교죠. 명동학교 이제 학교에 그 종소리를 울리게 되는데 바로 이 서일 장군이 대종교에 입교를 하시면서 북로군정서의 전신인 중광단이랄지 대한군정서를 설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1919년 11월, 12월, 10월 1919년 말쯤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이때 김자진 장군을 북로군정서로 초빙을 합니다. 서일 장군이. 예, 서일 장군이. 그렇게 돼서 서일 장군이 덕원에 계실 때 이때 바로 김자진 장군이 가족을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서일 장군과 이웃해서 살죠. 이때 바로 아들이 있었습니다. 서일 장군의 아들이 서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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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서윤재. 그 다음에 김자진 장군의 큰아들이 김창렬. 네. 예. 그때 아들이 둘이라고 그랬는데요. 예, 한 분은 아직 제가 이렇게 문서로는 나중에 확인돼요. 좀 늦게 확인되는데 이때 김창렬과 서윤재가 아주 친하게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 나이가 좀 어려요. 아주 친하게 지냈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고요. 이러한 얘기는 김장춘은 누차 얘기 들어서 알고 있고 지난번 방송에서 서일 장군의 정선자 또 서일 장군의 손자 이분들이 전부 말을 한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 아들이 없어졌어요. 증발됐어요, 완전히.
이 아들들이. 갑자기 있던 아들이 갑자기 이제 증발이 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누가 들어서느냐? 예. 김두한과 김철한이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문제를 좀 더 오늘 토론할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서일 장군의 아들 서윤재 씨하고 그다음에 김자진 장군의 아들 김창렬 씨가 서로 이웃하면서 가깝게 지내고 살았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같이 독립전쟁을 수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북로군정서의 사령관으로 저희 군사부를 맡기려고 서일 장군께서 초빙을 한 거죠. 김자진을. 김자진 장군은. 예. 예. 그러니까 김자진 장군 17년 8월 달에 여기서 대한 광복단, 네. 대한광복회 길림지부 부사령으로 발령을 받고 파견된 거거든요. 예. 저는 김자진 장군이 글쎄요, 망명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망명이라기보다는 파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견이라면은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파견? 대한광복회. 대한광복회에서. 예, 그 1915년에 그 대구 달성공원에서 결성을 했죠. 예. 예, 사령관이 박상진이었습니다. 예, 이분들이 17년 8월 달에 서울 거점지인 어제아이 집에서 출정식을 하죠. 뭐 술 한잔 하면서 이별 시도 나누고, 예,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즉시 갔기 때문에 1917년 8월 달에 만주로 파견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합리성이 있지 이제 않느냐. 대한광복회에서 북로군 정서로 파견이 됐다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지금 그것은 기록이 정확하죠.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부총재였던 이진용 씨가 네. 함경도에 운산광산 습격했다가 일제에 체포되죠. 그러면서 체포되자마자 이제 도저히 이제 풀려날 수가 없으니까 그 빈 자리를 부사령 빈 자리를 김자진에게 후임으로 연결된 거죠.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증발된 두 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지금 증발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결국은 뭔가 증발이 됐다는 증거 또는 의혹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장군의 아들이 있었는데 예.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기록에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증발된 걸로 봐야죠. 예, 그럼 우리나라 기록에 없다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증발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중국 당안이 지금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중국 당안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중국 공산당 흑룡강성 보청연 당안이기 때문에 제가 인증사하고 공증을 했습니다만 예. 거기에 기록이 다 나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제 여기가 이제 바로 그 화면 이게 이제 그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네, 이제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이제 공증을 받은 문서. 네네. 예, 이게 공증을 받은 문서고 이건 이제 중국 당안이라고 하면 이제 중국 공산당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식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나라 행정관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마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리가 이 중국의 당안을 거부하거나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엄연한 그때 당시 조사인데요. 이 기록 속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자진 장군의 아들, 네. 김자진 장군의 부인 오 씨. 아마 호적에도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호적에도 오 씨라고만 기록이 돼 있어요. 네. 원래는 오숙근인데 숙자 근자죠. 김창렬 장남은 아버지가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일제에 쫓기고 그렇죠. 완전히 쫓기는 거죠. 청산리 전투 이후에. 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일제는 전부 감시를 하고 추적을 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한 번 김창렬이 잡혔습니다. 아버지 문제로 잡혀서 굉장히 고문을 당하고 그러고 나오니까 김자진 장군이죠. 아버지가 아편을 줘요. 아편을.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네, 그래. 약담배라고 그러죠. 네. 중국에서는. 그 아편을 주면서 피를 오면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데 조선 공산당 만주 총국이나 일제 측, 조선 민의죠. 일제 측에서 김창렬을 볼 때는 독립군 측의 특무잖아요. 독립군 측의 간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특무라는 얘기고 간첩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데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해방 이후에 장군은 돌아가셨죠. 30년에 해방 이후에 중국은 즉시한 것이 토지개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좌진은 지주계급이었었죠.
그렇잖아요. 고향에서도 네.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한족연합회에서 정미소를 차리고 수만 평의 땅을 빌려서, 물론 김자진이 혼자 동사진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지주계급으로 분류가 돼서 그 가족들까지 전부 지주계급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토지개혁심판대에 김창렬이 검거가 되는데, 바로 한일연군에 가입을 했던, 우리가 말하면 그쪽은 일제 주구죠. 허기호의 동생 허기훈한테 김창렬이 잡힙니다. 그러면서 만금산까지 가서 토지개혁 심판대에서 맞아 죽습니다. 김창렬이. 이렇게 맞아 죽는 걸 어머니가 보시고, 어머니는 절도해서 2달 만에 또 돌아가시고, 그때 옆에 김창렬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47년도에 예. 이 동생과 오영선 씨 아들 오춘택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둘이서 김창렬은 형이 되죠. 김창렬은 김창규의 형이 되니까 이 두 분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걸로써 이제 장군의 2 아들이 이제 확인되지 않습니까? 네. 또 김자진 장군의 부인 오숙군 여사도 2달 후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여기에 다 나옵니다. 아들이 맞아 죽고 나서 그래서 엄연히 아들이 있고, 서일 장군의 가족과 같이 살았고, 이 아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 남쪽 나라 김자진 장군의 기록에는 이 2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이 공중된 저 중국 당한의 기록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이미지 사진이랄지. 네네. 이 문제는 또 김장춘 씨도 의견이 있을 걸로 봅니다. 네. 그거는 다시 누차 한번 들은 얘기가 많고요. 네,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그 족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김자진 장군의 족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자, 화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이제 이 화면 그 왼쪽은 어떤 자료인가요? 네네. 화면 왼쪽은 김자진 호적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홍성군청 바로 앞에 홍주성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 역사관 지하 전시실에 전시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참 고맙게도 우리 김상구 선생님께서 김도한 출세기라는 아주 책이 출판하셨는데, 거기 아주 김자진에 대해서 또 김두한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이 자료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김상구 선생님 책 좀 여러분들 사서 보시고 정말로 이렇구나 하는 걸 아실 테고, 김상구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족보를 보면요. 자, 이 족보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족보입니다. 안동김 씨 족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족보도 있는데, 제가 저 족보를 분석을 해보면, 경진, 좌진, 동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경진은 다른 집안의 양자로 가시고, 그다음에 좌진은 지금까지 말한 대로 좌진이고, 좌진이 동생 동진은 문한씨, 그 장남이 문한씨죠. 족보에 그렇게 돼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오른쪽 중간쯤에 이제 보시면 아들 경진, 그다음에 자경진, 또 자좌진, 그다음에 조금 건너면 자동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좌진이 아래에 한자 더 학렬 그냥 자한 이렇게 있어요. 아들 둘을 지금 비워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김좌진한테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른쪽 통보를 못 받는 거예요. 김좌진한테 직접. 자, 오른쪽 사진의 아래쪽입니다. 자한, 그러니까 좌진 그 아래쪽에 있는 자한 2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아들 호적상에 이제 돌림 학렬이 이제 한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호적에도 못 올렸어요. 저 옆에 있는 호적을 보면은 호적에도 어쨌는지 없어요. 못 올렸는지 없었는지 올렸는지 누가 중간에서 장난쳐서 다 빼버렸는지 이건 또 모를 일이에요, 사실은. 워낙 그때 시대도 그렇고 그 무모한 폐륜적인 사기꾼 누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김좌진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김좌진 장군이 직접
가문에 알려오지 않으니까 저렇게 자리 2개를 비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정말 이 시점에서 안동 김씨 가문에서 제가 아직 찾아뵙진 않았어요. 연락처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가문에서 나오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나오십시오. 김자진 장군 지금 지하에서 눈을 못 감는 게 틀림없습니다. 오숙군 여사 그 아들들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안동 김씨도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잖아요. 나 전재진인데 정말 만주 역사 독립운동사 역사는 이렇게 내가 눈물이 나도록 내가 가슴이 아픈데 문중에서 이것을 모른 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혹시 이제 이 방송을 아마 안동 김씨 가문에서도 김자진 장군 그 가문에서 만약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그럼요. 자 김을동 씨 이런 분들 말고 자 김을동 씨 같은 분들 김을동 씨도 나와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김을동 씨가 나와서 여기서 같이 방송을 해도 되고요. 또는 정말 안동 김씨 이 가문에서 이 족보에 실제로 그 개입이 되어 있는 이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족보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여기 나오셔서 같이 증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김을동 씨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자 이게 오른쪽 화면을 보면 그 동진 그러니까 김자진 장군의 동생인 동진 씨의 아들은 무한이라고 돼 있네요. 네, 기록이. 거기 전부 저기 족보에 등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조하진의 아들은 그냥 한자로만 2명 돼 있으니까 2자리를 비우는 것 같아요. 네. 틀림없이. 그래서 이 문제는요, 작가님 그렇지 않습니까? 김조하진이 개인 인물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정말 이 김조하진의 역사가 우리 민족이 미치는 영향은 정신적으로나 국토적으로나 뭐 민족 항의나 이제 엄청나게 큰데 가문에서 만약에 가문에서 이것을 진상 조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해도 정부가 나서서 이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나서서 정부가 더 세잖아요. 크잖아요. 가문보다. 이 역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누가 잡아요? 정부라고 한다면 국가보훈처도 뭐 해당이 되는. 실무기관은 국가보훈처가 되겠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장군의 고향인 홍성군과 충청남도.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대체 뭐 이렇게 아들들 다 증발시키고 유택도 조작한 데다가 동네 이장들 해마다 가서 어느 시신한테 절을 하는 건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이게 자기 한 어린 반프로도 없이 그냥 심리밖에 다 나간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뭐 정신이 지금 다 뭐 심리밖에 다 나갔지 뭐 어린 반푼 없이도 없지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역사 하나 제대로 못 잡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숙군 여사가 뭐 귀국을 오숙군 여사가 유해로 귀국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귀국을 했다 안 했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 우리 전재진 선생님은 오숙군 여사의 귀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숙군 여사는요. 네. 연변대학교의 박창욱 교수도 제가 몇 차례 얘기했고요. 김장춘 이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김장춘이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100년 지났는데 이제 와서 후신을 하고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김장춘 씨를 진짜 만나면요 거기서 참 역사가 나와요. 참 역사가 나와요. 거기서 김좌진과 그때 당시 북로군 정선할지 김장춘이 59년생인데도 아버지한테 얘기 들었으니까 김장춘하고 그 주변 사람들 특히 박창욱 교수나 이런 분들하고 박창욱 교수가 김장춘을 굉장히 아꼈어요. 네. 저 핏줄이 맞는데 도대체 남쪽에서 해도 너무한다 이거야. 남쪽에서 장군의 아들 뭐 이러고 하니까 저보고 그래요. 저보고. 김좌진의 신화를 전할 사람은 전재진 당신이라고 박경욱 교수가 저한테 그렇게 할 정도니까. 그래서 김장춘의 얘기나 그 주변에 여기 보면은요 전부 그 증언이 다 나오는데요. 오숙군 여사는 47년도에 이 당안에 기록된 대로 47년 돌아가셔서 보청현에 장례를 치렀는데 김장춘도 저한테까지도 어디라고 정확히 말을 안 해요. 왜? 누가 다 퇴할까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오숙군 여사는 장군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아들들을 데리고 아들을 놓고 어떻게 오겠습니까? 같이 올 수도 없고 완전히 일본 군경과 중국의 그 군경들이 쌍심지를 키우고 있는데 오숙군 여사가 어떻게 박물장사로 가장하고 여자가 호미로 맨손으로 말이죠. 장군의 묘를 만주 땅을 얼면 포크랜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뭐 추운 겨울에 말이야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왜 역사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숙군 여사는 예. 살아서도 오질 않았고 귀국을 하지 않았어요. 이건 김장춘의 얘기입니다. 귀국한 적이 없고 돌아가셔도 지금 거기 있어요. 그렇다면 뭐 저 김자진 장군이나 오숙군 여사나 두 분의 유해가 다 이곳에는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김자진 장군의 유해 귀환설이라고 이렇게 이제 네. 굳이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요. 김자진 장군의 유해도 오숙군이 여기 오지도 않았잖아요. 그 여자가 맨손을 어떻게 파요? 예. 어느 책에는 8명의 노인 팔로라고 그러는데 노인들이 협력을 해서 그걸 유해를 수습했다고 그러는데 이 8분의 노인에 대해서는요. 대전에 계신 이형령 교수님이 정확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대종교니까요. 대종교니까. 대종교를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노인이 있을 수 있는데 8명의 이름이 대종교의 그 명단에 없답니다. 단 한 명도 일치되는 분이 없다는 것이 이제 대전의 이용림 교수님이 아주 조사를 잘 하셨는데 그런 걸로 봐서 오숙군 여사가 거기 가서 팔 수도 없고 하지도 못했고 그런데 책에는 오숙군 여사가 왔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모셔왔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한테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됐다는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오숙군 여사가 귀국했다가 다시 중국에 가서 다시 모셔와서 밀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효리 밀장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자료로 근거를 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유전자 검사까지 해야 됩니다. 이 정도 하지 않으면 이 역사랑 영원히 묻혀서 우리 국민 전체는 가짜한테 놀아나게 되는 거죠. 김자진 장군의 그 이제 원래 부인이신 오숙군 여사 이외에도 예. 뭐 여러 명의 그 부인이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 또 그 뭐 장군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김두한 같은 경우에는 뭐 김계월의 뭐 아들 김계월과 김자진 사이에서 이렇게 나온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자, 이 그 4명의 부인설과 그 근거, 이 4명의 부인설이 나오게 된 계기나 그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2001년도에 홍성군에서 발행한 예. 장군의 전기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가계도까지 다 그려져 있어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전기 속의 가계도라서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간단하게나마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 방송국에 도착하기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자진 장군의 셋째 부인이다. 아, 셋째 부인이 아들이 또 누구라더라.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인터넷에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왜냐 장군의 얘기를 하면 그 처참한 역사를 그 사후 음해에 해당합니다. 사후 음해, 사후 명예훼손이에요. 그렇죠. 인터넷에 근거 없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국민 기만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오숙군 여사의 외의 4명에 대해서 홍성군에서 발행한 김자진 장군의 전기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 말이 잘못됐다면 홍성군에 가서 고치라고 항의하십시오. 지금 몇 년 전에 우연웅 씨라고 오셨었죠? 몇 년 전에 우연웅 씨라고 오셨는데 우연웅 씨의 모친이 김영숙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김강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김강석의 어머니가 김영숙이에요. 네. 이 김영숙이 김자진의 5 부인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거기서 기록했는데 이 김영숙 씨는 1919년생으로 돼 있어요. 그 책에. 그리고 우연웅의 어머니 김강석 씨. 네. 산속에서 났다고 그래서 산조 그러는데 이분이 1928년생입니다. 그러면 1919년이 1928년에 애를 낳으려면 1927년에 임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성분들은 일단 얼른 계산해 보세요. 1919년에서 27년이면 몇 살 때 임신했는가.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다가 애를 낳았는데 네. 중국의 그 지주들이 추격을 받고 부하들 추격을 받고 도망가다가 산속에서 애를 낳았대요. 그런데 마침 또 거기 또
참 연극 같은지 소설 같은 그 김자진이 부하들이 지나가다가 아기가 우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탯줄도 안 끊어졌대. 그 탯줄 끊어서 옷을 벗어 싸서 몇 발짝 오다 보니까 거기서 금방 애를 낳은 어머니가 죽어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예요? 장군의 부인이 한 명이에요. 이게 그 부인 김자진 장군 부인 4명 중에 한 명. 뭐 한 그러니까 명이 지금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 또 한 명은 이복희 씨예요. 이복희 씨는 1910년생입니다. 그런데 1919년 내지는 1920년으로 지는데 김자진 장군이 시베리아로 떠나기 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청살리 전쟁 끝나고 부하들을 시켜서 너 어디 가서 누구 좀 알아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책에. 그래서 식립병적으로 가서 북로군정서 옛자리니까 북로군정서에서 1920년 9월 달에 떠나기 직전인지 서일장군하고 그러니까 졸업식 20년 9월 9일 날 제1기 졸업생을 하고 이제 서일장군하고 그 맹부족의 권고로 인해서 이렇게 헤어지는데 갈라지죠. 꼭 헤어진 것도 아니에요. 이제 작전상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때인지 아니면 밀산으로 퇴각하기 직전인지는 모르겠는데 김자진 장군이 부하를 시켜서 가서 이복희를 확인해보라. 그러니까 길가에다 그냥 배를 다 일본인들이 죽창로 다 배를 다 갈라서 해서 길바닥에 다 창자 내장 다 널려놨더라 이거예요. 거기에 태아가 있었는데 그 태아가 김자진이 씨라 이거요. 이것이 또 김자진이 한 사람의 부인입니다. 이복희. 1910년생이 1919년 내지 20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인입니까? 한 사람 또 얘기할게요. 김도안의 생모라는 김계월을 말합니다. 김계월. 1917년 9월 10일 날 종로에서 김자진이 군자금을 강모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꾀짝을 내줬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조금만 기다려 나가서 이 사람이 신고를 한 거야. 그러니까 김자진이 어떻게 돼요? 돈꾀를 들고 담 넘어 들어간 집이 들어갔는데 그 집이 김계월이라 이거요. 가니까 김계월이 혼자 산대요. 어떤 책은 화장품 냄새가 풍풍 풍기는 방안을 손으로 문구멍을 뚫어서 보니까 여자 혼자 앉아 있더라. 어떤 책에는 김계월이 현관 밖에 나갔다가 외출해서 들어오는데 현관에서 만났다. 그 밤에 새벽에 12시 넘어서. 그때 당시 김계월이 조사에 의하면 정확하게 13살이에요. 그것이 1917년 9월 10일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김자진 장군은 17년 8월 달에 대한광복회 길림지부 부사령을 발령받아서 출정시하고 떠나잖아요. 8월 달에 만주에 갔다가 9월 달에 9월 초에 그 다시 와서 김계월을 만났을까요? 그래서 저는 유전자 검사 하라는 거예요. 김도환, 김일동 전부 다 나와서. 네. 예? 김자진 씨인지 아닌지 하라 이거예요. 13살짜리가 그렇게 만나서 이미 만주에 있는 분하고 서울에 있는 여자가 어떻게 다르는 거예요. 나중에 김조아는 자서전에 그러잖아요. 상궁의 딸, 김참판, 상궁의 딸,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 도대체 이 나라 김자진에 대한 역사는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또 하나의 김자진의 부인설입니다. 네. 여러분 또 한 분 있어요. 나혜국 씨라고. 다음 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 어쩌면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장춘 입에서. 그게 제가 뭐라 하는지 오히려 제가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무 처참하니까. 이 얘기는 저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1930년에 장군이 돌아가시니까 조선일보에서 2월 15일 날 김연파 기자를 특파원으로 보냅니다. 이 정미소 그 산시로 보내는데 17일 날 거기를 도착을 해요. 17일 날 도착해 누구를 찾아가라 했는데 그 찾아가서는 얘기가 있어요. 장군의 가족은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장군의 옆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던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지난해 11월 달에 딸을 출산하여 몸이 아직 미쾌하여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난해면은 1930년도에 지난해면은 1929년 11월에요. 네. 그런데 그게 바로 나해국이에요. 나해국 마지막까지 장군 지켰다는 분이 여자가 나해국이니까. 그런데 나해국은 1929년 2월 26일자로 김철환을 낳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해국은 29년대 출산을 2번 해요. 이것도 장군의 부인입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함부로 그러지 마시고요. 국민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곧 아마 1년 내는 안 걸릴 것 같아요. 어느 연구원하고 또는 몇 명에서 정확하게 낼 거고, 홍성군과 충청남도에서 이 책을 바로 잡지 않으면 저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조용히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도 남자예요. 오숙군 여사는 해주었습니다. 명확하게 혼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낳고, 그래서 정실 부인은 오숙군, 그 외 4명은 아님으로 단정합니다. 지금 여기 저 호적,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는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호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예. 그 호적에 보면 여기 처오씨라고 돼 있어요. 네네. 예. 처오씨라고 이렇게 네. 이제 왼쪽 화면 중간쯤 보면 처오씨라고 돼 있어요. 김자진 장군의 처. 예. 어머니는 이소사. 이소사. 예, 이소사 어머니 모 이소사라고 돼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그러니까 오숙군 여사 이제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김두한을 저는 방송을 계속해서 우리 전재진 선생님하고 방송을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확신이 드는 게 최소한 김두한은 김자진 장군의 아들은 아닐 걸로 강력하게 의심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장군이 아들이 아니라고 확신을 하시는 확신을 거죠. 합니다. 예. 자, 근데 어쨌든 김두한을 김자진 장군의 아들로 만들었던 그런 과정도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예. 이승만 정권 때죠. 네. 김두한의 조직이 크잖아요. 컸어요, 사실은. 조직 폭력이든 네, 뭐든 그렇죠. 하여튼 네. 컸는데, 김두한의 특히 종로 이쪽으로 해서 김두한을 자기 편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편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막 46년도 초에 백의사가 만들어지는데요. 네. 이 백의사는 사령관이 염응택입니다. 염응택이 가만히 보니까 두한이를 이 우익으로 전향을 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염응택이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시나리오 사진 좀 있을 거예요. 파워포인트에. 네.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염응택이 오동진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예, 바로 그건데요. 오동진이라는 사람은 만주에서 활동하던 그 오동진이 아니에요. 이 서린동에 사는 오동진인데 불러서 그래요. 이제 염응택인데 오동진이 다 시킨 거죠. 그러니까 오동진이 뭐라고 하냐. 김군 자네 이 어른이 니신 줄 아나. 이분은 바로 김자진 장군이 이끌던 북로군정서 중대장으로 활동하시던 염동진 선생이네 이랬어요. 이 얘기는 그 다큐 작가 이영신 씨가 현대사 발굴, 네. 현대사를 발굴한 거니까 염동진이가 이걸 한 건 사실이잖아요. 현대사 발굴이니까. 그러니까 염동진이 그 다음 줄을 보면 염동진이 뭐라고 하냐. 내가 장군의 북로군정서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내가 어찌게 다 알겠는가. 장군의 묘소가 어디 있는지도 내가 다 알고 있네. 이랬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긴가민가 하던 김두한이가 장군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딱 하니까 얼마나 아주 기고만장할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처음이에요. 이때가 김두한이 장군이라는 얘기, 아들이라는 얘기가 처음 듣는 거예요. 46년도에. 그 전에는 제가 중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신문 기사는 근거가 안 됩니다. 신문 기사는 왜냐? 조선 총독부의 의도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기사는 절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거 자료가 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금 요게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김두한이 이 얘기를 들었을
그때가 몇 살 정도로 추정이 되는 그때가 1918년생이니까요. 네. 몇 살이겠습니까? 지금- 46년도니까 46에서 18을 빼면은 46년도에요. 예, 20 몇 살이죠. 예. 예, 그렇게 28 되는데 예. 그러면 과연 그럼 염동진이 그때 북로군제 중대장을 했을까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 국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염동진은 1909년생입니다. 북로군 정서는 1919년 12월에 활동을 하면서 그 20년에 들어서 막 이제 하는데 1909년에 1919년이면 10살이잖아요. 그렇죠. 10살짜리가 중대장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염동진은 저 염흥태 같은 이름인데 장군이 돌아가시던 해가 1930년도인데 그때 설린상업학교 재학생이 있었어요. 네.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좀. 현대사 발굴 그건 잘했는데 왜 이런 거를 지금 학자들이나 교수들이나 말이죠. 홍성군이나 충청남도에서 말이죠. 보호처에서 말이죠. 이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 가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네. 이 얘기 하나 많아. 여기 다 기록이. 저는 이 순간에 좀 말이 좀 3,000%로 빠지지만 오숙군 여사가 47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게임 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47년도에 돌아가신 분하고 어떻게 50년도에 사진을 찍고 김을동이. 네. 어떻게 58년도에 장례식을 지우래요? 자, 요 사진, 요게 지금 제가 아직 흥분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김자진 역사 정립회에서 그 공증을 받은 문서인 거죠. 이 그렇습니다. 공증을 받은 문서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중국 공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중국 공안 당한. 중국 당안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이게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행정관청인 거예요. 행정관청. 자, 행정관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문서를 우리나라로 이제 지금 가져와서 예,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법무법인을 통해서 공증을 받은 문서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 예,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김장춘을 보증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지지난번 방송에서는 또 계속해서 또 김장춘 씨하고 중국 길림성에 있는 김장춘 씨하고 또 통화를 하기도 하고 그랬죠. 자, 영상 통화도 하고 음성으로도 또 통화도 하고 그다음에 얼굴도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예,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우리 김자진 장군하고 많이 닮았다라는 그런 네, 의견도 네, 네. 있었고요. 네, 네. 예. 자, 김장춘을 보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제 선생님 말씀은 이제 뭐 역사적인 어떤 기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엉터리가 돼 버렸는데 후손은 살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중국의 왕청현과 보청 이쪽에 김장춘이 어려서부터 알던 또 아버지의 친구 김장춘의 아버지의 친구 사실은 키워준 아버지예요. 사실은 할아버지예요. 네. 이 사연이 참 얘기가 좀 할까요? 네. 아니 뭐 그거 뭐 다음번에 예. 그건 다음번에 하고요. 거기서 들은 얘기, 그 아버지의 친구분들이 이렇게 임의보증식으로 기록을 해서 저한테 넘어온 게 있어요. 전부 이렇게. 네. 예, 이웃들이죠, 이웃들. 네. 여기를 다 읽어보면 이거 이제 곧 제가 이제 책으로 표현할 텐데. 그러니까 김장춘 그대로. 씨의 이웃들이 그렇죠. 예. 이렇게 다 있어요. 이게 여기 화면 이 카메라 할까요? 이렇게 좀 이게 보여주시죠. 어느 잠깐. 정도냐면은 이게 조금 비치니까 요렇게 이렇게 다 있어요. 이렇게. 네. 예? 예. 아마 이런 그 인간적인 정말 인간적인 기록은 누구도 이걸 지금 공개를 안 했잖아요. 없으니까. 네. 이런 기록이 화면에 누구도 없으니까. 비치니까 요렇게 예, 조금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이게 전부 직접 자필로 다 해서 네, 보낸 그러네요. 거죠. 예. 옛날에 장 김장춘이 받아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바로 역사예요. 네. 바로 역사인데 이분이 지금 문호갑 씨의 아들 문일범 씨인데 이분의 사연을 들어보면 명확합니다. 이분의 사연을 들어보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의 행정당국이나 또 가문이나 이런 다 제공하겠어요. 제공할 테니까 제발 정말로 피눈물로 살아온 그 고단한 그 정통 혈통들을 제가 이 얘기 또 해야 될지 참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네?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엉뚱한 시신을 갖다가 할머니라고 김자진의 부인이라고 합장을 해놓고 말이죠. 더군다나 그놈은 김형규 김자진 아버지 바로 앞에 묘소에 그렇게 놓은 것을 지금도 국민들은 모르니까 야 이거 끔찍한 일이에요 이거. 안 그래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장도 마찬가지고 보훈처장도 마찬가지고 한번 김장춘하고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응? 작가님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게요. 이거 피가 거꾸로 섰죠. 당연하죠. 어제 조상이 바뀌고. 아니 시체가 바뀌잖아요. 시체가. 예, 그러니까. 기록도 완전히 기록도. 증발시켜버리고. 자, 그래서 지금 사실 뭐 6.25 때 이제 돌아가신 유해랄지 우리가 그 DNA 검사를 통해서 유해를 또 국내로 송환하는 그런 과정이나 절차도 계속 네. 정부 차원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6.25 때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는데 사실 그거보다 정말 더 소중한 역사인 김자진 장군 관련된 그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정확하게 증명을 해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 김자진 장군의 역사와 가족사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많습니까? 네. 국민들도 야 김자진이 청산리 대첩을 다 했다는데 그 영웅인데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김자진 장군의 뒤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전부 그늘 속에 같이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자진 장군도 청산리 봉오동 전투 6월에 끝나고 그 10월 달에 청산리 전투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한 9차례, 10차례의 청산리 전투 전체에서요. 김자진 장군이 직접 지휘한 백운평 정도 하나예요. 그런데 이범석 씨가 와서 말이죠. 3,300명을 김자진이 잡았다. 청산리 전투에 1,254명이라고 말이죠. 상해 임시정부에서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사실은 두 개 중대인데. 그것도 그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박창욱 교수가 아주 그 김자진의 신화를 깬다. 딱 써놨어요. 거기다가. 백운평 전투에 아스카와 지대 2개 중대가 들어갔어요. 네. 2개 중대 다 한 개 중대가 300명도 사실 안 됩니다. 한 개 중. 그 2개 중대 해봐야 600명뿐이 안 돼. 600명을 전멸을 시켜도 600명뿐이 안 되는데 뭐 1254명이라고 그러고 3300명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왔던 서일 장군이나 김혁 장군, 지금 최운산 장군 지금 또 연락이 왔어요. 네. 제가 한번 좀 서울에서 허락하신다면은 네네. 한번 모실 텐데요. 예. 이런 분들이 그렇게 같이 한 분들이 지금 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혹시나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김자진 장군을 폄훼하거나 이런 의도로 이 방송을 하는 게 그렇죠. 아니고 김자진 장군의 역사를 정확하게 너무 과장되고 부풀린 것도 바로 잡고 그다음에 김자진 장군의 후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사도 바로 잡고 전체적인 역사를 다 제대로 바로 잡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기록되는 그런 역사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참 얼굴이 뜨거워지는 때가 또 있어요. 언제냐면 중국에 정말 양심 있는 학자들이 있어요. 특히 일본. 일본 사람들이요. 지금 그때는 침략주의자들이 지금 꼭 저보고 그러는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예? 당신들 김자진의 역사 알아? 알기나 해?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한테 말이죠. 보훈처에. 김자진 역사를 알기는 알아? 김도환이라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예?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아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당시에 조선일보랄지 이런 친일 언론들의 보도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거는 어떻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군이 돌아가시고서 1930년 2월 9일자로 동아일보에서 맨 처음 네. 보도를 하죠. 네, 보도를 하는데 그 보도는 동아일보나 이쪽에서 직접 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간 게 아니고 기사를 읽어 말해요. 뭐 했다더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책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조선 총독부에서 만주와 할빈으로 파견한 특무 특수경찰이죠. 네. 파견한 경찰의 보고서다 이랬어요.
그 보고서를 그 보고서가 기사의 진원지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뒤로 계속해서 특히 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 정부 기관지인데 네. 조선일보, 동아일보 사실 그때 다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잡는 거예요. 기사를 따라잡고 그렇게 조선 총독부에서 얼마든지 그 조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의 조선일보나 매일신문이나 신문 기사는 근거 자료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조선일보의 김연파 기자를 특파원으로 갔다 와서 한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사를 보던가 역사를 총체적으로 보고서 숫자라도 좀 맞춰야지. 숫자 산수라도 좀 해서 그래서 맞춰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앞뒤로 다 그냥 다르니까 문제는 정말로 이런 논문을 발표하고 책을 쓰는 분들이 전부 각자예요. 각자 제각기 같아요. 그러니까 김자진 장군에 관련된 그런 기록이나 사실 이런 부분들이 믿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는 건가요? 신뢰할 수가 없죠. 가장 큰 가까운 예는 제가 뭐 다른 교수들이나 학자들은 별로 논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제가 말해야 돼요. 더군다나 김자진의 고향에서. 네. 김자진의 고향에서 오숙군 여사가 한국에 왔다가 귀국했다가 장군의 유해를 모시러 가는 데가 어느 책은 1934년, 어느 책은 1940년. 근데 김계월하고 또 어느 책은 뭐 처가살이 3개월, 6개월 동거, 3년 동거. 김계월하고요? 김자진하고 김자진 장군은 독립전쟁을 언제 수행을 해요? 독립운동 못했죠. 뭐. 난 이건 그 김자진 장군의 생몰 연대는 그러면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김자진 장군의 생모요. 생몰 그러니까 생몰, 예, 태어난 해와 그렇죠. 돌아가신 예. 정확하게 1889년 네. 김자진은 89년 11월 24일일 거예요. 그리고 30년 1월 24일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30년 1월 24일이요. 그 30년 1월 24일 날 돌아갔다는 것에 대한 돌아가셨다는 것은 양력이고요. 예. 그거는 양력이고 그것은 전부 일치합니다. 예. 예, 전부 중국이나 여기나 전부 예.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음력으로는 12월 25일. 그러니까 설 밑이라고 그랬거든요. 설 밑. 설 밑이 뭐냐면 설 오기 며칠 전에 며칠 전을 설 밑이라고 예. 그러잖아요. 개목장 뭐 그러잖아요. 네네. 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 행정기관에서 지금 김두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장군의 아들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성군청이나 이런 데 말고 다른 어떤 행정기관. 그러니까 바로 보훈처죠. 네, 제가 보훈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네. 오래전에 통화를 했는데요. 뭐냐면은 김장춘이 장군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서 자료를 가져오면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도 좀 바로 잡고 족보를 바로 잡아서 김장춘을 족보에 올려서 보훈처에 갖다 주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럼 보훈처에서는 하면 안 돼요? 보훈처에서는 뭐 하는 기관이죠? 보훈처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두한 씨를 장군의 후손으로 인정하게 된 그 근거 자료를 좀 제공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못 하겠대요. 왜냐하면 개인 인권 문제라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네. 개인 정보 때문에. 좋아요. 못해도 안 해도 좋은데 제가 그 다른 분이 조사한 거를 제가 그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공개할 수도 있어요. 좀 제가 제공받아서 어떻게 족보를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자, 우리 김자진 장군에 대한 역사나 또는 가족사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어쨌든 우리나라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정확하게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이건 어떤 식으로든 지금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바로 잡아야 되는 주체나 이런 데는 어디가 돼야 되는 건가요? 지금 김자진 장군 관련돼서 우리 전재진 선생님은 이 그 역사 정립회 이 활동을 얼마나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까지. 이번에 사실 저는 사람들이 저보고 그리고 뭐 법인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주비위라고 했어요. 법적으로 이제 준비할 때 할 때 주인데 네, 주비. 가로치고 주를 쓰니까 뭐 주식회라고 그러는데 한자 공부가 기초국이 안 돼서 그래요. 네. 저는 우리 회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활동의 성과가 있을 때 사단법인을 설립하자. 법인만 설립해 놓고 말이야 일도 안 하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적어도 김장춘이를 정말 이 장군의 가족사를 바로 잡은 다음에 사단법인을 설립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역사를 정확하게 지금 바로 잡아야 되는 그 기관은 어쨌든 이제 국가 차원에서 또는 뭐 공공기관에서 먼저 그 역할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광복회도 있고 그다음에 뭐 홍성군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국가보훈처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우리 또 전재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또 민간에서 이렇게 스스로 돈과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또 오신 거고. 이덕신 작가님 아주 질문을 정말 잘하셨는데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예. 제 생각인데 김자진 장군의 가족사를 바로 잡으려면 저는 김자진의 고향인 네. 거기에 상가도 있고 다 있으니까 고향인 홍성군에서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또 기왕에 홍성군에서 전기를 발행을 했으니까요. 근데 홍성군이 힘이 좀 약할 수도 있으니까 충청남도도 이 일에 가담을 해야 되는 것은 김자진 장군의 유택이 충청남도 기념물 73호인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충청남도 기념물로 해서 지금까지 향유를 했으니까 그 역사를 바로 잡는 데에는 홍성군과 충청남도가 정면에 나서서 우선 책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기록을. 근데 여기에 가문이 좀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저는 학자가 아니에요. 저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저는 교수도 아니에요. 그냥 김자진 장군 역사 정립회 사무총장으로 일했죠. 30년 전부터 우키시마 폭침 사건과 일제 침략사죠. 만주 독립운동사를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저는 아주 만족해요. 왜냐? 내가 만약에 서울대학교 역사학과에서 역사를 배웠다면 이병도의 신석호 이런 사람도 역사를 배웠을 거 아니에요. 네. 야, 나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한테 역사를 안 배운 것이. 그래서 좋다. 홍성군과 충청남도가 이제 체념하지 말고 뭐라고 하냐면요. 행정기관에는 이런 맡을 부서가 없다는 거예요. 부서가 없으면 특별히 그거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임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의지도 없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응? 부서가 없으면 임시 TF 부서 만들면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서. 그럼요. 민간인도 역사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홍성군과 충청남도가 정면에 나서면 네. 충청남도에 역사문화연구원이 있어요. 거긴 다 박사들이잖아요. 응? 박사들이 정리하라 이거예요. 난 자료 다 줄 테니까. 그리고 나를 이기면 돼. 네. 전쟁인데 당신이 한 거 잘못인데 라고 하라 이거예요, 나는. 김장춘이도 오고, 김호동이도 오고, 충청남도 연구원도 오고, 충청남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충청남도에서 장군의 역사를 바로 잡아서 장군의 정통 활동이 누군가 해서 나는 전부 다 올리라 이거예요. 보훈처에다가. 그러면은 보훈처에서 이것을 수용하지 않겠는가 이건데 이 일을 못한다면은 되겠습니까? 그럼요. 안 돼요. 이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조사 다 해놨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한마디 더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 둘을 놓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놓고 중립을 지키는 거는 중립을 하는 것은 가해자 편이에요. 맞습니다. 맞죠? 네. 가해자 편이. 그럼 가해자가 누구? 김자진은 가해자가 누구요? 일본이잖아요. 네. 그 일제 편이야. 중립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서워요. 이렇게 친일 잔재가.
자, 만약에 이제 그 홍성군이나 충청남도에서 이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어떤 그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된다면 안동 김씨 가문에서도 분명히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요, 해야죠. 예. 예, 좀 환영하고요. 같이 예. 해야 되고, 정면에 나서야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장춘이 들어오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체류비는 누가 낼 거예요? 이런 문제 논의하자 이거예요. 지금까지 90년 동안 김좌진 장군은 홍성의 영웅, 대한민국의 영웅 했으니까 이렇게 역사를 망가뜨려 놓고 영웅 해서 지금에서 고치라니까 다 뒤로 발 빼고 말이죠. 네. 힘있는 자들이 역사를 다 망쳐놓고 힘없는 사람들이 지금 고치려고 하니까 좀 힘들죠. 네, 아유, 참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오늘 결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방송에 대한 결론, 네. 말씀을 해주시면, 자, 어쨌든 뭐 아까 이제 족보도 말씀을 하셨고 초반에 그래서 뭐 어쨌든 김좌진 장군의 정통 혈통은 사라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오숙군 여사의 정통 혈통이 있다.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을 좀 요약을 하면요. 김좌진은 죽지 않았다. 네. 역사는 살아있다. 즉 김좌진의 정통 혈통은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오숙군 여사와 김좌진 장군의 유해를 정부가 차지합니다. 예. 이건 정부가 차지합니다.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이러한 일은 김좌진의 고향인 홍성군과 충청남도라는 행정기관에서 정면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 충청남도나 홍성군에는 이것을 맡을 전담 부서가 없대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건 핑계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고 전담 부서를 도지사님 명령하시고 군수님 나서서 일꾼 많잖아요. 충남 연구원도 있고 뭐 나야만 거기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자격이 없죠. 자격이 있는 사람들 많으니까 제발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임시 TF라는 조직을 통해서 임시라도 그런 조직은 한시적으로 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또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저는 지금 이게 이제 이 서울의 소리가 공중파는 아니니까 좀 다행이에요. 예. 이제 이거 뭐 참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조용히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예? 조용히 해결할 수 있어요. 왜? 지금까지 노력한 사람도 있잖아요. 장군의 역사를 뭐 가짜를 했든 뭐 했든 용납할 수 없지만, 그래서 서로, 능사로서 잘 하자고 하는 건데, 저는 할 수 해결 있다고 과정은 조용할 수 있지만 해결된 결과가 결코 조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 뭐 전직 국회의원도 있고 현직 연예인도 있고. 그러니까 역사 정의 관점에서 네. 불의는 용납할 수 없죠. 그럼요. 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정은 조용하게 절차나 과정은 조용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사실 이 과정이나 결과가 조용하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발표해야죠. 네, 결과가 발표가 된다면 거기에 뭐 연루되어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 물론 뭐 전 선생님도 관련된 분 중에 하나이고 한 분이고 그다음에 길림성에 있는 김장춘 씨도 있고 직접 그다음에 당사자죠. 예, 직접 당사자이고 그다음에 뭐 김을동 씨도 직접 당사자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예.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오숙군 여사는 예. 1947년도에 중국 흑룡강성 보청현 만금산에서 토지개혁 심판대에서 돌아가셨어요. 네. 아들하고 두 달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렇죠. 어떻게 김도환은 10년 후에 오숙군 여사의 장례식을 치렀느냐. 네. 이거 유령도 그렇게 안 될 거예요. 또 김일동은 어떻게 50년도에 사진을 찍었는가. 야, 또 송일옥이는 어떻게 그 사진을 들고 나와서 우리 할머니라고 하는가. 3대에 걸쳐서요. 3대에 걸쳐서 작가님, 저는 이런 말도 하고 싶어요. 단군 조선이 지금 몇 년입니까? 7,000년이 넘었는데 네. 그 이제 이와 같은 이런 유형의 죄는 없었던 것 같아. 10년 후에 장례식 치르고 3년 후에 사진 찍고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가 이런 범죄 유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조작도 보통 조작이 아니고 이게 이런 식의 조작이란 범죄에 가까운 조작인 거죠. 저는요 어느 때는요 네. 어느 때는 내 조기기를 거부하고 싶어요. 예.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면 예. 이것을 묻어둔다면 우리 저 전재진 선생님은 이 저 김자진 장군 이 역사 정립에 관련된 일에 몇 년을 지금 매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사실 제가 연변대학의 박창욱 교수님이 김장춘을 소개를 했어요. 아, 저렇게 17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17년 전부터 지금까지 근데 지금 이제 이 일에 예, 그 전에는 예. 그 전에 몇 년 동안은 웃기시마고 3.13 의사 기념사업회라고 있어요. 용정에. 아, 예. 제가 이제 해외 의원으로 돼 있는데 예. 1919년 3월 여기는 3월 1일이고 거기는 3월 13일이에요. 예. 기왕에 2월 달에 사실은 김야경 선생님, 모스크바 대표, 동북 대표, 상해 대표가 모스크바에서 만나서 독립선언문을 이제 합의를 보는데 그 김야경 선생님, 저 동북 만주에서의 대표 김야경 선생님 가니까 너무 사회주의 성향이 너무 짙으니까 그 합의를 못 보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2월 말에 이제 다시 오니까 3월 달에 조국에서 3.1 운동이 터졌네. 그래서 여기서 일주일 만에 이 국내의 독립선언문이 만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 조국에서 했으니 우리도 그냥 이걸로 쓰자 해서 서전서숙에 그 장날했었는데 서전서숙 그 벌에 모여서 하는 게 3월 13일인데 3월 13일 현장에서 총 맞아 죽은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을 대성리 합정리 거기에 다 한 군데 모셨는데 거기 기념사업회 최근갑 회장님하고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때 지금도 김철수 그분 그때 원로였었죠. 전부 최근갑 회장님 저하고 오랫동안 교류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참 기가 막힌 사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주운동사에 제가 푹 빠졌는데 김장춘이 거기서 딱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저 17년 동안 지금 이 역할을 하고 계신 우리 전재진 선생님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본인의 시간과 본인의 노력과 본인의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여기까지 지금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발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좀 나서 주셔서 이 그 김자진 장군의 역사를 좀 바로 잡는 그런 과정이 제대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기 작가님 다음 주에 그 봉오동 전투와 청살리 전투에서 예. 직접 지휘하고 활동하신 최운산 장군이 계셔요. 최운산 장군이요. 네, 장군의 손녀 되시는 분이 최성주 선생님이신데 네. 제가 초대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공개적으로 제가 초대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 한번 모시도록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끝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계속돼서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장군의 역사를 행정기관에서 나서서 네. 잡아주십시오. 네. 반드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드시 이제 행정기관 또 공신력 있는 어떤 좀 그런 기관에서 맡아가지고 이 연구를 좀 바로잡는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더 이상 이제 민간에 미루지 마시고 언제까지 민간에 위탁을 하고 미루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자, 홍성군 국가보훈처, 광복회 모두가 다 나서서 충청남도도 나서서 이 좀 김자진 장군의 역사를 좀 바로 잡는 그 일에 함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네. 네.